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강의는 우리들의 건강은 우리들의 몸이 어떤 정서에 놓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내용이었죠. 그 예로 자신의 의사로부터 자신의 상태가 종말적 상황이라고 잘못 알아들었던 환자가 극심한 그 두려움에 따른 스트레스 안에서 실제로 종말적 상황을 맞이하여 사망하고 말았던 일화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오늘은 그 반대의 경우를 얘기 드리면서 오늘의 주제는 몸은 마음의 시녀다. 몸은 마음이 시키는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주제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느 의학 잡지에 실렸던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자,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의사분이 어느 환자의 그 위암을 수술하려고 배를 갈라보니까 암이 손쓸 수 없는 만큼 많이 번져 있어서 도로 덮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환자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편안하길 바라면서 수술 아주 잘 되었습니다 라고 안심시켜 드렸다고 합니다. 요즘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해 줄 의사분은 없으실 거죠.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던 의사분은 그 당시 매우 신심 깊은 가톨릭 신자분이었어요. 사실은 제 친구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지금 나이가 70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5, 60년도 더 전의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아무튼 수술이 잘 되었다는 그 의사분의 말에 그 환자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환한 얼굴로 그럼 이제부터 뭘 먹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단단히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진 것이죠. 얼굴이 환해졌다는 얘기는 이미 그분의 그 믿음에 따라서 몸에서 생화학적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얼굴이 환해지거나 화색이 돌거나 이거는 다 그냥 된 게 아니고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의사분이 찹쌀이 위에 좋으니까 지금부터 찹쌀밥을 먹으면 좋을 거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퇴원을 했고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의사분은 그 일을 잊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의사분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러 온 그 환자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너무나 놀라셨겠죠. 그래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 드시고 사셨냐고, 이렇게 좋아지신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환자는 수술을 잘 해주셔서 이렇게 좋아졌다는 감사의 말을 하면서 그때 선생님께서 찹쌀이 위에 좋다고 말씀하셔서 퇴원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옛날에는 그랬죠. 기차 안에서 물건들을 팔았죠. 그죠? 특히 옛날에는 찹쌀떡을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기차 안에서 찹쌀떡을 사 먹었는데 그 뒤로 그 찹쌀떡이 소화가 잘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몸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완전히 나아서 인사드리러 왔다는 것이었죠. 기적 같은 일이죠. 이렇게 믿음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의 스님들은 몸은 마음의 시녀야. 몸은 마음의 시키는 그대로 따라하지라는 말을 하죠. 몸은 마음의 시녀다라는 말은 몸과 마음이 하나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습관적으로 의심이 많은 분들은 기분에 따라 몸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냥 기분일 뿐이야. 그건 과학이 아니잖아 하면서 또 습관처럼 의심하게 되죠. 그러한 분들이 또 질병을 앓고 있을 확률이 높죠. 그런데 그러한 환자가 그렇게 의심을 할 경우에는 또 어김없이 그 환자분들의 의심대로 다시 질병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한 상황 역시 몸은 마음의 시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몸이 마음의 시녀처럼
마음이 시키는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해낸 분들이 계셔요. 바로 우리들 몸 세포 분자를 연구하던 분자생물학자들이었어요. 분자생물학자들이 우리들 몸 세포를 연구해 보니까 우리들 몸 세포 원자가 마음으로 텅 비어있는 공간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우리들의 몸이 사실은 마음으로 텅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곧 몸이고 몸이 곧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시키는 그대로 몸이 따라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들의 몸 세포 원자만 원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물질로 보이는 온 우주가 마음의 힘으로 텅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양자물리학자들이라든가 양자생물학자, 또 분자생물학자들에게서 길게 확실한 설명을 드릴 수 있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요, 우리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아가고 있죠. 색이란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물질을 말하고 있죠. 공이란 텅 빈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텅 비어있는, 마음으로 충만한 공간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란 물질이 곧 마음으로 충만한 공간이고 마음으로 충만한 공간이 곧 물질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분자생물학자들이 불교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대한 과학적 근거 이론을 발견해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자생물학자들도 그렇고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요. 서방의 유명 인사들이 대거 불교에 기여하게 되었어요. 자신들이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그처럼 어렵게 연구 정리한 이론들이 불교에서는 이미 수천 년 동안이나 믿어온 교리였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분자생물학자들이 대거 명상가들이 되었습니다. 온 우주가 마음으로 텅 비어있는 공간이라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라서 우주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창조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었죠. 자, 우주만 새롭게 변화되겠어요? 아니죠.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라서 먼저 나의 몸이 새롭게 변화되겠죠. 그래서 양자 생물학자인 그랜 라인은 의식 에너지, 우리들의 마음의 힘이 우리들 세포의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거나 조절하고 있는 궁극적 실제로서 아인슈타인이 그토록 열렬히 찾던 통일장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는 우주가 마음의 힘으로 텅 비어있는, 마음의 힘으로 충만한 공간이라고 이야기했던 양자물리학자, 양자생물학자, 그리고 명상가들이 된 분자생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